네, 2021년 9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6번째 시리즈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전 대법관 권순일 씨의 거짓말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참 애환이 많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이 만들어진 게 노태우 정권 때죠. 제가 기자 초년병 때 분당하고 일산 개발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판교가 10년 전에 분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30년 전부터 이 남판교는 들썩들썩했던 모양입니다. 분당이 만들어졌고 또 이어서 판교가 개발되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규제가 따라 붙습니다. 토지거래 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계속 묶입니다. 그러니 이쪽은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주나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뭐 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가 분당이나 판교처럼 개발되면 돈 벌 거야 하는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가죠. 도대체 개발을 못하니까 바로 판교 남쪽, 분당 바로 서쪽인데도 수도도 도시가스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 거기 가려면 글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을버스 32번만 다녔답니다. 상당히 좀 살기 힘든 곳이었죠. 민간 개발한다, 공공 개발한다, 민간 개발한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사이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지주들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에 동의한다 도장을 계속 찍어줬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으로 바뀌니까 하나둘씩 떠나면서 이제 점점 돈이 많은 전주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결국은 승자가 누가 됐냐? 이재명의 성남시가 됐습니다.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사건이 발생해서 어쩌면 최대의 패배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대장동 사업이고 거짓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재명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대장동 개발 과장 사건 그거죠. 그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아예 그 사건 번호도 있습니다. 수원고법 2009노 119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2심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 요약 보고서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순일 씨는 이 대장동 개발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재명 씨 전에 성남시장 했던 분이 이대업이죠. 그 이대업 씨가 시장하던 때 이 성남 제1공단, 대장동 지역이, 남판교가 대장동 지역하고 1공단 지역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먼저 1공단 지역을 택지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새로운 성남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회사가 등장합니다. 대표는 권모 씨였는데, 근데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리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권을 사들이는 회사가 나옵니다.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 프로퍼티라는 건 재산이라는 뜻인 건 다 아시겠죠. 이 신흥은 새로운 성남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고 1공단에 이제 그 사업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공단을 사가지고 거기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애를 쓰는데 성남시장이 이재명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선거 공약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 택지 개발 안 시키겠다, 이걸 내걸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되자마자 신흥에서 3번이나 사업 시행자 신청을 하니까 재무불량으로 3번이나 빠꾸를 놉니다. 그래 놓고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1공단을 합쳐가지고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장동에는 아파트, 1공단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1심에서는 졌다가 2심에서는 이깁니다. 10만 원 갔는데 3심에서 집니다.
이게 2016년 2월 18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심에서. 이렇게 되면서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는 이 대장동 1공단 개발 사업, 남판교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떼죠.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업권을 양도했던 새로운 성남의 권모 씨가 신흥한테 소송을 겁니다. 권 씨가 주장한 건 이런 거였어요. 신흥과 신흥의 대표인 신모 씨는 새로운 성남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을 시행해서 획득한 이익금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성남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정산한 후 그리고 남는 잔여의 이익을 새로운 성남에게 지급하거나 신흥이 사업 시행권의 대가로서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성남의 HSBC, 홍콩 샹하이 뱅크죠. 및 호누아 시큐리티 등에 대한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0 가합 108345라고 합니다. 이 재판도 3심까지 가는데 권 씨가 패소를 하죠. 그러면 이 대장동과 바로 연결된 1공단 개발 사업을 놓고 신흥과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하고 새로운 성남을 이끌었던 권 씨가 다퉜다는 건 재판한 사람은 알죠. 이 사건의 3심, 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관이 바로 권순일 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사들을 쭉 보면요. 판사 검사들을 보게 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정보를 많이 없더라고요. 기자들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랑 비슷한 게 이제 경찰이나 기무사 같은 직원들 또는 수사관도 그렇죠. 찾아가서 묻는데 검사는 다 불러서 만나고요. 판사는 부를 것도 없이 다 와 있는 거 자료 읽어보면 굉장히 편하게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가 1공단에 참여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1공단에서 그게 A지구 블락 1, 2 어제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대장동 개발을 권순일 씨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의 거짓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씨는 이 남판교 대장동 플러스 1공단 개발 사업은 사업 위험 부담을 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즉, 이 사업이 너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다. 처음엔 자기가 공영 개발하겠다 그래놓고서 민간 사업자를 동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다 그러고 9월 20일 페이스북에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가 떠안는 방안을 생각했다. 이 양반은 계속 뭐 공영 개발 주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생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9월 22일 이재명 캠프의 김병우 의원은 시행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했는데 원래 이 사업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근데 부동산이 확 올랐기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다. 매우 위험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까요? 옛날 뉴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뉴스원이 보도했던 겁니다. 그해 1월 17일 그날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허위 선고 공모물 사건, 세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1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재명 씨가 권순일 씨가 참여한 그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그 사건이죠. 1심 3차 공판인데 이때 검찰 측에서 한 명의 증인, 변호인 측에서 2명의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변호인 측하고 검찰 측 증인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세 사람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실패 확률이 제로, 무조건 성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재명 씨 측 사람인데, 증인이. 먼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누가 나왔느냐? 이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문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을 하고 그 후에 사장 대행을 하다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한 유모 씨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이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죠. 당연히 이재명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 피고인 이재명 씨입니다. 피고인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성남시는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다. 그런데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바로 성남의 뜰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대해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정 부분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조 원을 투자했다. 그때부터 이거는 그린라이트 쫙 커졌다. 실패하는 재료다. 이렇게 했고요. 검찰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인 정모 씨는 이 사업 재정 공모 대상이 제1금융권이었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것들. 제일 탄탄한 데죠. 대한민국 신용도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 금융들이 대표 주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로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자금 조달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전부 부동산으로 현물을 받게 돼 있다. 그 뭐 약속 안 지켜도 손해 볼 거 없다. 현재 선불액 전부를 수령해서 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전부 땅으로 등기 이전을 받으면 된다. 문제없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땅 밑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이게 뭔가 하면요.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여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서울 도심도 강북도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경주가 특히 심하고 서울 강북 도심의 4대문 안을 파다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도 문화재 땅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 문화재를 다 발굴할 때까지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만 나오면 제가 그거를 조금 아는 거는 이 고고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재만 나오면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발굴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한 2, 3년 동안 아주 붓으로 이렇게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파내기 시작하면 완전 사업수업됩니다. 근데 분당은 옛날부터 어떤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니까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나올 리가 없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땅 밑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확실히 진행하게 돼 있다.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이모 씨도 국내 최고 5개 금융기관, 그게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죠? 신한은행, 또 뭔가 뭐 그런 게 5대 은행이잖아요. 이 참여하고 싶어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트리플 A를 받는 은행.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이 중심이 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이거만 만든 게 다른 데도 참여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여러 군데 복수로 참여하겠어요. 하나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무조건 성공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투자에 이런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곳은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와 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성공을 자신하는 사업인데 이재명 씨는 지금 와서 터지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서 민간 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 민간 개발을 하게 됐다. 처음에 공영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왜 이 말을 할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때 재판을 했던 거기서 나온 재판 판결문에는 성남도시공사 직원 A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이게 바로 성남이들이죠. 미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정 부분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투자했다라고 해놨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1년 3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 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라고 말했다고 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게 화천대유죠. 거기 대표인 이성문 씨도 수사를 받을 때 2018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2018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실패 확률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예, 그린라이트. 이런 그린라이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컨소시엄 측 이익이 2,400억 이상이라 고 예상했다. 와. 화천대유는 자산 담당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민간 사업자로 들어가서 분양을 합니다. 이익을 올렸죠. 그럼 이 사업은 뭐냐? 로우 매우 낮은 리스크에다가 하이 리턴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 씨는 딴소리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처음에 저 이대업 시장이 하던 걸 못하게 하고 자기가 뭐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바꿨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이 성남시에서 만든 도시개발공사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권을 동원해 토지 매입을 해버리면은 민간이 개발하면 다 주지들 만나고 사요 누가 안 사다고 버티면 오랫동안 걸리고 그러다가 민간 기업자 나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에 따라 수용권 발동해서 쫙 사버립니다. 두 번째, 그때 수용 가격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하니까 가격을 수용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안 파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돈 많이, 민간개발업자가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살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서 강제로 토지 수용을 하고 평당 수용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는 민간이 하게 합니다. 그럼 민간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으로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한제에 걸리는데 민간 개발하게 되면 상한제가 안 걸리니까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캠프도 인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걸견이 있는 우선주를 보유해 성남의 뜰을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성남시가 이 대장지구 개발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2015년 7월 설립된 지 화천대유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3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수용해서 싸게 수용해서 빨리 짓는 건 금방 짓죠. 수용만 하면 그냥 후딱후딱 지었다. 그러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에 바라는 이익을 올렸던 이유는 뭐냐? 요거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씨, 제가 이재명 씨의 제갈량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었는데, 그가 이끌었던 경기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성남의 뜰이 되면서, 자, 성남의 뜰은 그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셉니다. 근데 거기에 민간 기업이 하나은행 등 쭉 들어오고 마지막에 화천대유가 1%로 들어가면서 이게 민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수용할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해놓고 사업은 성남의 뜰을 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경기연구원이 발표해놨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020년에 분양을 해서 총 2,35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게 위험한 사업이라서 민간한테 준 건가요? 제가 보기엔 특혜인데요. 땅 사들일 때는 수용권 동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세우고, 개발할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간 기업이다라고, 성남의 뜰은 민간이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서 비싸게 팔고. 그럼 이 돈을 누가 버냐? 근데 그 성남의 뜰에 화천대유 쪽은 보통주를 주고 나머지는 우선주를 줘서 확 차이가 나게 만들었죠. 특혜 아닌가요? 이걸 캐라는 겁니다. 이걸 캐라는 겁니다. 권순희 씨, 이재명 씨. 박영수 특검 들어가야죠. 누가 이거 못해서 한 거 아닙니다. 다 위험성이 있고 다툼이 있어 안 했던 건데, 본인은 했다고 자랑했다가 지난번 그 재판에서 뭐 허위 과장했다는 게 무죄가 나니까 기세등등 하다가 지금 한 번에 당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시간에는 언론 보도와 대장동 사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